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6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시간의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낙폭이 점점 진정되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5일선을 이탈한 이후로는 한번 점점 이렇게 낙폭을 진정시켜가면서 21선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해 볼 건데, 분봉 흐름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은 점점 낙폭이 진정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구간에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거를 찍어주고 쌍바닥을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목표가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단기 고점을 여기 74,100원으로 인정한 다음에 단기 고점을 피할 생각으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단기 고점을 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 타점이 곧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깨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으로도 충분히 깼다가 다음날 말아 올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좀 짚어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위에 구간에서 매수해서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탈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좀 짚어드렸던 겁니다. 현금 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전에 매수하셨던 금액보다 큰 금액을 매수하셔야지만이 평단가가 확 낮아진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한 테마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알래스카 LNG가 도대체 왜 중요하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한테? LNG라는 걸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 가스 터빈을 만들기 때문이죠. 가스 터빈을 운영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생산돼서 가스 터빈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4곳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래스카 테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해봐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라는 지명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위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렇게 삥 둘러서 아시아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유럽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운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북극 항로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여기 보시다시피 북극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죠. 굉장히 여기 빙하가 많기 때문에 난감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극지하는 복권이 있어서 빨리 긁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긁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더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상황이냐면,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수출할 수 있는 게 무기 빼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과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유럽 측에서 이거를 강하게 규탄하지 못했던 이유가 뒤로는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딱 지켜보니까 에너지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왜냐면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천연가스가 많은데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유럽이 강하게 규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거를 긁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복권을. 그래서 이렇게 긴 가스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아시아로 수출하거나 여기서 바로 미국 본토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도 더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를 혼자 만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까지 길게 가스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폭발하면은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생각이 없어서 동맹국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맹국 한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랑 대만은 응한 지 오래가 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냐면은 트럼프 압박에 깜짝 놀란 정부, 여한구 알래스카 LNG 들고 미국행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7월 3일 바로 오늘 나온 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가스터빈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빅테크에서 가스터빈 수주가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올스탑되어 있었던 LNG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깜짝 놀라서 얼른 좀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협상 카드로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한테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공짜로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다 보니까 딱 동맹국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한국 너네 지금 보니까 잘하는 게 조선, 방산, 원전인데 방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조선이랑 원전 밀어줄 테니까 이거 참여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을 밀어준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참 많죠. 원전 해체 작업도 가능하고 원전을 짓는 것도 TSMC처럼 제2의 TSMC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SMR 같은 분야도 협력을 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LNG 프로젝트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겠다. 사실상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되면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다음날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상승했던 것의 딱 절반 구간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양철관 들어가시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상승 테마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중요한 테마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SCI 관련한 이슈도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MS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삼양식품이랑 하나시스템이 MSCI에 편입이 됐었고 그 뒤로 상승 추세가 무섭게 나와줬었어요. 자, 언제 나온 기사입니까? 5월 14일 날 나온 기사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한번 차트에서 살펴볼 건데 삼양식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5월 14일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날이 5월 14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에 편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시스템.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이 이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날 기사가 나오고 나서 사실상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한번 수그렸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 MSCI가 뭐길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MSCI는 모건 스탠리가 만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는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미국계 펀드 중에 95%가 이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MSCI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포함되려다가 실패를 한번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요 MSCI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MSCI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에 있는데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바로 어디로 흘러들어옵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외국계 투자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 기대감의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정작 MSCI에 편입되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다가 빠지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다는 게 MSCI의 핵심 골자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양식품이라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실적이 철저하게 검증되면서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철저하게 검증되면서 올라온 구간이었다 보니까 사실상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에코프로의 사례를 좀 놓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어떤 구간에서 한번 좀 이슈가 됐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 5월 MSCI 편입 이슈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하면서 재료로 쓰였다라는 말씀인데 정작 5월에 편입이 불발되면서 실망감에 이렇게 줄줄줄 한번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었고 고점은 4월 11일 날 찍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광기가 나오고 나서 4월 11일 날 고점 찍고 5월 MSCI에 대한 편입 발표 전에 다시 한번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발표 후에 급락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8월 MSCI에 대한 편입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 줬는데 이때 이슈가 됐던 건 크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숏 커버링이 있었고요. 숏 커버링이 공매도 물량을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국민 주식에 등급되면서 많은 개미들이 밀어버리니까 그냥 위로 밀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인들도 본인들의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세로 동참되는 현상이 첫 번째로는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선 어디다? 3개월 선이다. 60일선 3개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초록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고 세 번째로는 MSCI 관련한 이슈까지 불거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MSCI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편입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더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월 MSCI, 5월 MSCI, 8월 MSCI, 11월 MSCI 이렇게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5월 MSCI를 목표로 할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8월 MSCI를 목표로 하고 있을 때는 언제 고점을 찍었어요?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사례도 한번 놓고 볼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1월 11일 날 고점 찍은 게 여기 지금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고 정작 편입됐던 날이 바로 요 날, 요 양봉인데 20% 깔끔하게 마감해놓고 줄줄줄줄 지금 보시면 흘러내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MSCI를 2월 중순에 발표가 나는 2월 MSCI를 목표로 하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서 고점 찍고 쭉 내려갔던 구간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일단 8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구간은 아니죠. 이런 구간에서 올라올 때 어떤 걸로 지금 올라왔습니까? 전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한다라는 내용의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MSC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구간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MSCI 관련한 이슈를 들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MSCI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8월 MSCI가 아니라 11월 MSCI를 목표로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부터 실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언제를 향해 갈 확률이 있겠다. 11월 MSCI를 향해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11월 MSCI 편입되고 나면 더 올라갈 테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지 보다는 그 앞에 10월쯤에 10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접근하고 그때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주봉상 사실상 저항이었던 이런 구간에서 75,000원, 74,000원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앞전에 저항으로 한번 작용했다가 돌파가 나오고 나자 지지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지지가 깨지고 나자 저항을 두 차례 받고 또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74,000원, 75,000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급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한번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너무 한호가에 몰빵을 치면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호가에 몰빵 치신다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이 구간을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단기 고점을 피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지받고 올라올 때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무작정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목표가가 20만원 언더에선 안 팔겠습니다. 단 한 주도 안 팔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갈 때까지 단 한 주도 안 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서 팔았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샀다가 막 이렇게 막 사다 팔았다 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쭉 끌고 가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시드가 작거나 해서 단기 고점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을 분할로 한번 접근했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지를 좀 연출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에코프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사례를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말을 듣고 있다시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60일선인 초록색 선에서 터치하고 반등하고 20일선인 노란색 선에서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60일선 부근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21선을 못 넘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렴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또 원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발산하다가 다시 한번 수렴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변동폭을 줄여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위와 아래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21선을 슬쩍 올라타더니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 패턴에서도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점 수렴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컵앤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패턴이죠.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고점을 터치하고 살짝 눌리면서 절반 정도를 반납했다가 그 구간을 돌파하는 컵앤핸들 패턴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점점 변동폭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상방으로 여러 번 쳐주더니만 다시 한번 21선에서부터 스리슬쩍 올라타고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물량을 한번 소화해주면서 음봉 떨어뜨려 놓고 못 올라가는 척 해놓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에코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구간에서 지금 변동성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구간인데 한번 이런 구간에서 점점 모여주면서 5일선을 만약에 다시 한번 수복해 준다라고 하면 급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변동폭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면서 수렴을 하다가 만약에 한번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이 구간에서 딸려 올라오던 61선 구간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그 구간에서 21선과 61선이 다 수렴되는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물량을 한번 먹어놓고 내려와서 1년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AI라는 건 인류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관점에서 23년도에 주도주였던 게 바로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7월까지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왔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파동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이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이 찍히는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데 컨센서스를 계산했던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내놨던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의 가스터빈 수주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을 우리가 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가스터빈 관련한 추가적인 기사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정말로 큰 호재가 아닌 이상 기사를 지금 당장에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가스터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짚어드렸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가스터빈 쇼티지에 물 만난 두산 에너빌리티 노를 저어라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단어는 쇼티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쇼티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요는 이렇게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지멘스,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딱 네 곳으로 지금 한정이 됩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70조, 100조, 100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혼자 몇 조입니까? 지금 현재 39조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상단부에서 딱 버티고 있다고 하면 39조에서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시가총액 20조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가스터빈 주기기 관련해서도 사우디라든지 이렇게 해서 3,400억 가까이 수주한 내용도 좀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조만간
분기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분기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으로 요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왜 제가 60일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던 거냐면 60일선이라고 하면은 20일 곱하기, 그러니까 영업일로만 따지면 20일이 한 달이잖아요.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3개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3개월 선인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60일선에서는 진짜 맥시멈으로 한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반등했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면요,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20일선 터치하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에코프로처럼 60일선에서 터치하고 지지받고 21선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렇게 점점 수렴을 거쳐가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21선을 다시 한번 슬쩍 수복해 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하반기에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주가에 대해서 방어력이 굉장히 견고한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구간이고, 분봉 흐름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뾰록 쐈던 거 보시면은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오전 8시에 뿅 쏘고 나서 여기서부터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무너뜨려서 내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리테스트에서 우리가 비중을 좀 정리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고 좀 피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나는 추가 매수 타점만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우리가 지금 21선에서 지지받는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21선, 61선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패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실적을 실제로 확인해서 이걸 토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온 구간에서는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패턴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관점인데, 단기 고점을 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과정에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좀 아무래도 많이 세게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만약에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6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지지를 잘 연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영상을 좀 촬영해 드릴 건데 내일 영상 오전에 좀 빠르게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장중 대응 영상으로 찾아뵐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